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모닝브리핑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결과 핌지닷컴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 들어와서 미국 증시 계속 좀 조정을 받고 있고 특히 이제 AI 버블론 겹치면서 공매도가 이어지고 있죠. 특히 팔란티어 이번 주만 공매도로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강보합으로 좀 마감한 모습인데 잠시 한번 뒤에 보고요. 자, 미국 증시 이렇게 혼조세 왜 그럴까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일정상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잠깐 일정부터 한번 보시죠. 일정상 이제 오늘 밤 여기죠. 잭슨홀 미팅이 이제 잭슨홀 심포지움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 11시에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 여기 연설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냐, 그렇지 않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은 신중한 모드로 계속 접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시장 자체가 좀 주춤한 겁니다. 자, 나스닥 지수 한번 볼까요? 0.34% 하락했죠. 이번 주는 조정받았고, 특히 이제 이번 주 조정폭이 좀 큰 종목, 엔비디아보다는 이제 이 나스닥에서 13번째 있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주가가 19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156달러대까지 밀려나 있는 시장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공매도가 좀 많이 좀 늘어났죠. 그 점 감안할 수 있겠고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준비한 내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시죠. 자,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 밤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은 여름 주시장 랠리의 성패를 갈 것이다. 매파적 발언을 하냐 이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PMI 구매 관리자 지수죠. 이 구매 관리자 지수가 S&P 글로벌 미국 종합 PMI가 7월 55.1에서 8월 55.4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 31개월 연속 성장세를 기록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견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지표가 나오면서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더욱더 낮아졌다는 겁니다. 금리나 확률이 뭐 90%에서 73.5, 어디에서는 뭐 60%까지 좀 낮아지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제 고용 지표는 좀 좋지가 않죠. 예상보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자, 그 부분 이 지표 한번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요, 이건 이제 S&P 글로벌 미국 컴파지트 PMI인데 이렇게 지금 견조한 상승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딩닷컴에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역시 늘어났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미국 증시를 계속 좀 혼조세로 불어넣고 있는 거죠. 근데 가장 큰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요거요. 근데 일단 오늘 밤 11시기 때문에 그 흐름을 좀 보자고요. 이 공매도자들이 AI 버블론에 대한 우려가 우려를 확산되면서 확신이 아니고 확산시키면서 이제 기술주에 대한 공매도 배팅으로 50억 달러 이상 벌었다. 그런 내용도 있었고, 어제 연준 의사록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은 이제 약화된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니까 뭐 이게 금리나에서 통화량을 더 늘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더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나 기대감이 좀 약화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투자자들은 이 잭슨홀도 주목하고 있지만 9월 초에 이제 발표될 이 고용 보고서, 실제로 이제 이게 금리나 결정의 트리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 달
네, 다음 달 이제 9월 4일이네요. 네, 9월. 자, 요거 보시죠. 맞죠? 네, 예, 9월 5일. 네, 9월 5일 이제 고용지표. 비농업 급여 부분이 지금 이제 이전에 이렇게 됐죠. 네, 컨센 아직 안 나왔고요. 네, 예상치. 그다음에 이제 실업률 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나올지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9월 5일 밤, 네, 9월 5일 밤에 발표되는 이제 고용 지표가 지금 네, 금리 인하 결정에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좀 할 것이다. 일부 분석가는 너무 일찍 혹은 너무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할 경우에 연준이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더욱 높일 위험이 있고요. 좀 너무 느리게 하거나 너무 느리게 이제 금리 인하하게 되면 네, 고용 지표가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노동 조건이 더 악화되어 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어찌 보면 뭐 지금 딜레마, 진퇴양난에 좀 빠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울러서 오늘 보니까 미국의 법무부가 이제 리사 쿡 파월 연준 의장에게 이제 모기지 사기 의혹을 가진 리사 쿡 이사 해임을 해라. 이렇게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제 S&P 500 보게 되면 월마트가 이제 예상 실적 예상치 하회하면서 소비재 월마트나 코스트코 주가도 하락을 보였습니다. S&P 500 매입 한번 볼까요? 뭐 이렇게 특이점 없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들 종목군들이 이제 백세븐 종목군들, 빅테크 종목군들이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 그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겠죠. 오늘 밤 이제 잭슨홀 연설 좀 들어보고 반등할 것이냐 아니면 추가 조정 보일 것인가. 그걸 눈치 보기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요일 날 너무 이제 하락폭이 컸다가 이제 끌어올린 저가 매수세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차트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데드크로스가 단기적으로 나왔죠. 마이크로소프트 61선까지, 네, 이게 61선인가요? 네, 51선까지 좀 밀렸죠. 애플, 네, 뭐 지난주 급등했다가 이번 주는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네, 아마존 역시 조정 중입니다. 메타 조정 중에 있고요. 네, 거의 이제 이번 주 차익 매물 나오면서 이제 공매도 세력까지 좀 가미되면서 이런 메가캡들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글 알파벳은 소폭 반등. 팔란테 테크놀로지 조금 전에 봤죠. 그러니까 미국의 대형 주도주들 기존에 주도했던 종목군들이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걸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뭐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런 기사 보죠. 다음 주 이제 중요 일정 중에 이제 27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28일에는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주요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집계 자료에 의하면 한 10% 상승 여력이 있다. 이번 주에 이제 목표가를 상향한 회사로서는 뭐 매두부시랄지 키뱅크, 모건스탠리, UBS, 뭐 TD 코엔 등등등 꽤 많죠. 근데 최대 지금 이런 데에서 보니까 240달러 혹은 220달러. 근데 지금 보게 되면 한 200달러 이상이 좀 많죠. 200달러 이상이.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174달러니까 한 200달러 정도 목표가를 200달러 이상 목표가가 좀 보는 데가 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이제 역시 낙폭이 클 때는 저가 매수. 그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판단을 좀 하시는 게 좋겠죠. 과연 이제
이런 AI 관련주가 주도주로서 상실하냐? 아직은 아니다 봅니다. 물론 이제 노이즈는 있고 공매도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단기간에 실적 시즌 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려고 하는 분위기는 상당히 있죠. 그러나 또 매물 소화 후에 다시 또 방향성을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고요. 자, 팔란테 테크놀로지는 네, 공매도로 인해서 공매도 가운데 시총 수십억 달러를 잃어버린 거죠. 8월 12일 최고가 이후에 이제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 고가 대비 한 17%. 공매도 투자가들이 한 이걸로 한 16억 달러 이익 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조정 원인 찾아보면 뭐 특별한 이유보다는 차익 실현 매물, 그 다음에 추가 상승 전망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부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제품 업데이트랄지 다음 분기 이제 실적 통해서 이제 상승을 재개할 것이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국내 관련 내용 보니까 국내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 일정 보게 되면요. 요 내용 있죠. 일단 8월 23일 한일 정상회담이 있고 지금 국회 본회의가 20일, 23, 24, 25인데 지금 이제 관련 기사 나왔던데 정치권에서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좀 발의된 이후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제도화 마련에 나서고 있다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좀 있었고 오늘 25일을 시작으로 세 차례 토론회를 연다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일단 뭐 주가에는 당연히 뭐 좋겠죠. 이 8월에서 9월 중에 세제 개편안에 대한 수정 이걸 좀 빨리 해줘야죠. 이걸 빨리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런 이제 정책 모멘텀이 나와야 이 직전 고점 3,300포인트, 3,316포인트를 돌파하지 않겠냐. 실제로 이제 지난달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이슈가 좀 나오면서 관련주가 좀 상승했죠. 무엇보다도 일단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대주주권 50억 기준대로 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배당 소득 분리과세, 세율, 여기다 이제 자사주 소각 이런 부분이 계속 좀 이슈화 좀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보니까요. 여기 저 써져 있지만 일단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에 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랄지 SK, 뭐 하나, 현대차, 두산 에너빌리티 등등등 다 포함되어 있죠. 일단 이건 뭐 저 받은 글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통해서 이제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증설 계획 발표할지 여부,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 필리조선소 방문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인만 입원장이 아주 혼란을 겪은 원전 계약 논란, 삿답한 개미만 털렸다. 뭐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에너지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조선, 원전, 반도체, 경협 뭐 등등 이런 게 좀 이슈였는데 저는 뭐 주가에는 상당 부분 반영이 좀 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되고 항상 주식이라는 게 일정이 노출될 때는 이미 주가에 기반영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일정을 봤을 때는 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걸 보는 게 좋다고 봐요. 9월 혹은 10월에 있을 수 있는 일정, 그걸 잘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어려운 장 혼자 하기 힘들다 제 고객이 되실 분들은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강남점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